안녕하십니까. 이 강의는 토요일 1교시 중세철학연구 2에 해당하는 녹화분입니다. 오늘은 자치통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마광, 자치통감, 1084년에 저술되었으며 고대에서 당나라 말까지를 그린 역사서로 제왕학의 책이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통사통사라 했으나 저자 사마광이 신종에게 이 책을 바치자 신종이 정치에 관한 참고서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뜻에서 자치통감이라는 명칭을 하사해 그 후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풍부한 자료를 고증해 지은 책이라 처음부터 명자로 높이 평가받았다. 129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INTR로 자치통감은 동주의 위열왕이 진진나라의 삼경을 제후로 봉하면서 춘추시대의 대국인 진나라가 한한, 위위, 조조의 세 나라로 분열된 위열왕 23년부터 후주의 세종 현덕 6년까지 1362년간의 통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서이다. 편자는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한 구법당의 지도자로 유명한 북송의 사마광이다. 그는 많은 학자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19년의 세월을 들여 이 책을 완성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신신의 정기가 고갈되었나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기술 방법은 그 해마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해가는 편년체로 전기를 덧붙여가는 기전체 방식을 취하는 일반적인 정사와는 다르다. 이 방법을 택한 것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을 중시하는 사마광의 역사관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읽히고 있는 자치통감은 송나라의 유민이었던 호삼성의 주석이 달린 형태로 나와 있다. 이 호삼성의 주는 지명에 관한 고증의 정확성은 물론이고 수준도 높다. 그 배후에는 이민족인 원나라의 지배에 대한 저항 정신이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곧 먼저 그 도입부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춘추 좌시전, 공양전, 공명전 같은 경우는 춘추 자체가 원래 이제 편년체죠. 연대에 따라서 이제 차례로 기술해가는 방법이고, 최초의 이제 기전체라고 할 만한 이제 사기가 한때부터 이제 기전체 원조로서 모범을 보였고, 이어서 뭐 한서, 후한서 등등 기전체를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성대 사마강이 정리한 이 자치통감이라는 책은 기전체가 아니라 편년체라는 데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방식에 있어서는 사기와 같은 기전체가 아니라 연대에 따라서 이제 기술했던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이제 보다시피 송대에 기술되었기 때문에 송대 그 당시까지의 그 내용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부터 동주 춘추 전국 시대부터 그 위진남북주의 그 후주 시대까지 이제 기록된 책이고, 뭐 흔히 자치통감이라는 책 제목을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죠. 보통 줄여서 통감이라고도 하고, 옛날에 그 서당에서 한문 배울 때 통감을 이제 필수적으로 배우면서 이제 물리를 익히게 되는, 그래서 누구나 한문의 입문자들은 통감이라는 책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말 뭐 고사도 많이 담겨 있고, 제왕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해득실이라든가 군왕의 자세라든가 신하와 백성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반성의 자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바꾸거나 시행을 할 때 수많은 참고 자료가 되었던 책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제 신종 당시에
물론 이거 시호죠. 예. 신종 당시에 이제 신종의 그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뒤에 보듯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마광과 왕안석이 사마광은 이제 좀 보수파에 속하는 거고요. 보수 계열. 그다음에 거의 동시대에 이제 주자와 거의 같은 맥락이죠. 실제로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통감이 많이 읽히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작이 정통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했죠. 주자가 이 사마강을 엄청 높이고, 그래서 이제 역사서에서도 춘추와 마찬가지로 후대의 역사는 자치통감이 상당히 전범으로 평가될 정도로 많이 읽혀졌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주, 이 위어랑이 누구냐면 천자죠. 예. 우리가 이제 서주시대는 중앙의 천자와 수많은 이제 제후들이 이제 분권을 하고, 제후국 내부에서는 이제 또 대부들이 있게 되고, 이런 어떤, 이걸 이제 분봉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이제 동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인데, 이 아침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네요. 예, 다음부터는 오후에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시대는 다시 말하면 천자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해서 천자의 왕실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은 왕이지만 실제로는 요 뒤에 보면 이걸 삼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진나라가 이제 한위조로 분열되고, 진나라는 물론 당시 제후국이었었죠. 그러나 대부들이 뭐 한씨, 우이씨, 조씨 가문이 분할을 했으면 이들은 제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청을 해서 천자에게, 말이 자청이지, 이제 압박을 주어서 제후로 이제 봉함을 받게 되거든요. 뭐 이후부터는 뭐 자칭 원래 이제 군주죠, 제후는. 그러나 군주에 머물지 않고 이제 자칭 왕이라고 하게 되는 게 이제 전국시대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춘추 전국시대부터 다시 말하면 천자의 권위가 추락한 시기부터, 요 사례부터 시작해서 위진단봉조 시기까지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왕안석의 그 신법, 요건 좀 이따가 이제 보조 자료로 보도록 하겠고요. 저자는 이제 사마강이고, 요거보다 이제 약간 후대에 이제 주자가 이제 그 남송 시기에 이제 주자가 집대성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석서로는 송나라 유민이란 뜻은 뭐냐면, 송나라가 이제 원에게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이제 원의 지배하에 있었던 고위 관료들이 많았는데, 그 고위 관료는 대부분 송나라 지식인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특히 우리나라 안양 백의정 선생이 이제 중국에 가서 주작을 도입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원대의 그 지배하에 있었던 한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그 사상을 계승하고, 텍스트 뭐 주작과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나라 이제 여말선초에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국립대학 이제 성균관에서 그 교재로 사용하면서 고위 관료들을 이제 배출하는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 인물들에 대해서 좀 예. 삼화강 이거는 읽지 않고 번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화광.
연도는 1919년, 아니 1019년서부터 86년. 자는 군실이고 호는 우수, 음, 섬주 하연 속수향 사람이다. 세칭, 그래서 속수선생이라고 한다. 북송의 정치가 사학과 문학과, 자칭 서진시대 안남 헌왕이었던 사마부시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제 자칭했다는 거고요. 송인종 보원 원년, 보원은 이제 연호겠죠. 진사에 급제했고 여러 차례 용도각 직학사를 역임했다. 송나라 신종 때 왕한석의 변법에 반대하여 조정을 떠나 15년, 조정을 15년 동안 떠나 있었다는 거죠. 뭐 우리 고대로부터 이 변법, 이 개혁파와 그 보수 간의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갈등에서 어 일정 기간 동안 그 떠나 있는 거,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보면 지식인들에게는 요즘 말은 뭐예요? 안식년과 같은, 예, 어,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 15년 동안 떠나 있으면서 뭐를 주저했냐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편찬했다. 물론 이제 사마강이 자치통감을 우리가 편찬했다고 하지만 순수하게 말하면 개인 저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수많은 이제 보조하는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조교라든가 도우미들이 있었겠죠. 그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혼자 다 수집하고 정리하겠습니까? 중국 역사상 첫 번째 편년체의 통사 자치통감을 주도적으로 편찬하였다. 인종, 영종, 신종, 철종 네 왕조 네 4대를 역임에 그러니까 거치면서 벼슬하고 벼슬이 상서 좌복 이 야로 있죠. 관직할 때는 겸 문화실황,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그런 것까지 역임을 했고 원후 원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태사로 추중되고, 태사는 원래 그 뭐예요? 그 군왕의 스승이라고 하는, 뒤에 이제 우리가 삼공을 보면 알겠지만 최고의 존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온국공, 우리 명식본 같은 데 보면 사마온공 이렇게 할 때 뭐 문정공 할 때 이게 이제 사마강을 가리킨다. 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름이 원우 당인, 그러니까 원우 시절에 당인으로 이제 나열되고 있고, 송철종 그 사당에 배양되었고, 그다음에 도영 소운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주 공신들의 초상화를 모셔두는 데다가 그림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공적이 그 뛰어난 신하들은 사후에 초상화를 그려서 봉안을 하죠. 예, 그걸 도형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공자묘에 또 종사되고 선유 사마자라고 칭해지고 역대 제왕사당에도 종사되었다. 그 사람됨이 아주 올량경곰, 아주 온후하고 겸손하고 공손하며, 반면에 또 아주 강직한 면도 있고 아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을 처리하면서 아주 공을 세우고 갖고 아주 그냥 혼신의 노력으로 그 노력을 했다.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하루하루 힘이 부족하여 또 밤낮으로 이었다. 밤낮으로 노력했다는 거죠. 자후, 이게 장담할 후자예요. 예. 그러니까 임금에게 그
통감을 지으면서 힘이 딸리고 그렇지만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칭은 뭐뭐라고 칭할 만하다. 이게 감당할 감자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는 뭐뭐 할 만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유아 교화의 전범이라고 칭할 만하다. 생애 저작이 아주 많은데 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밑에도 있었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왕안서, 그러니까 사마왕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왕안석에 더 관심이 많은, 예, 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성향이 아무래도 사마왕보다는 왕안석, 특히 요 뒤에 나오는 신고구제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꼭 이 사자성어는 왕안석의 그 학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학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안석은 1021년, 그러니까 그 2살 차인가요? 예, 2살 차이네요. 그 사마왕과 이제 2살 차이인데, 자는 계보고 호는 반산, 무주 임천 사람이다. 북승의 저명한 사상가 정치가 문학가 개혁가이다. 경력 인연, 이렇게 연도 앞에 있는 거 다 연호니까 앞으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왕안석의 진사에 급제하고 양주 간판, 연판인가요? 간판, 천판, 예. 그다음에 근연, 지연 다 관직이죠. 예. 서주, 통판 등의 직책을 역임했고 정치적 업적이 아주 뛰어나다. 희령 2년 참지정사에 임용되고 다음 해에 재상을 제수받고 변법을 주도했다. 수구파의 반대로 인하여 희령 7년에 재상을 그만뒀고 1년 뒤 송나라 신종이 재차 기용을 했는데 잇따라 재상을 그만두고 은퇴하여 강령에 거처하였다. 원후 원년 보수파가 득세하여 신법이 모두 폐해지자 아주 쓸쓸하게, 이 우견이란 말은 아주 왕성하다는 뜻도 있고요. 아주 그 번뇌가 많은, 요즘에 그 저의 심정처럼 아주 우견이 병으로 그 서거했다. 어디 그 종산이라는 데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역시 태부, 최고의 그러니까 군주의 그 제왕의 스승으로 이제 높여졌고, 소성 원년에 문이라고 하는 시호를 핵시 문이라는 시호를 얻었고, 그래서 세칭 왕문공이라고 칭한다. 왕안석은 아주 마음 깊이 경학을 연구하고 글을 쓰고 자기 설을 세워서 형공신학이라는 그런 학문 경향을 창시했는데, 존칭이죠, 형공. 그럼으로써 송대, 의경 변고학풍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의경은 뭐예요? 경전을 비판적으로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본다는 거죠. 예. 성현의 글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변고, 옛것을 변화시킨다라는 학풍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철학상에서는 그는 오행설을 이용하여 우주 생성을 서술하고 천명하고 풍부히하고 발전시켰다. 뭐를? 중국 고대 소박 유물주의 사상. 소박 유물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유물주의 하면은 보통 막스 레닌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박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막스 레닌보다는 이론적으로는 좀 초보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관념론적인 틀은 벗어난, 이렇게 보면은 뭐 동양 철학은 다 소박유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 감각에 보이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 한다라고 보는, 이거를 소박유물주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하냐면 서양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이면의 그 어떤 아르케라든가 어떤 불변하는 속성에 대한 관심, 이게 이제 관념론의 출발 아닙니까? 근데 동양 철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서양과 같은 그런 관념론의 출발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주 적었거나 거의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여기에 대한 논란은 뭐 전문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철학 명제는 신고 상제다. 이 사자성어 번역할 때 어떻게 해요? 나누면 새것, 옛것, 신고. 신고가 서로, 이게 뭐예요? 그 서로 뭐 관계한다, 뭐 제거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새 것과 옛 것이 서로 대비되고 서로 미루어내고 변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신고상제 꼭 알아두십시오. 중국 고대 변증법을 밀어 올렸다. 하나의 새로운 높이로 밀어 올렸다. 또 문학상에 있어서는 왕한석은 당송팔대가 또 한 명이에요. 예. 아주 돌출한 공헌인데 그 산문은 간결하고 아주 준절하고 아주 짤막하면서도 정밀하고 아주 논점이 선명하고 논리가 엄밀하고 아주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고 충분히 발휘했다. 고문의 실제 기능을 발휘하고 이름이 당송빨대가로 나열되어 있다. 이 뒤에도 이제 문학적인 설명이에요. 이 문학적인 설명은 좀 지나가고요. 시간 관계상. 신고상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상제, 중국 북송 왕한석이 제출한 철학 명제. 이 왕한석의 자설이라고 방대한 저술이에요. 예. 이 대체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글자의 의미를 좀 확장해서 가는, 그러니까 경강부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문학자들도 많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경강부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중에 좀 우리가 오늘날에 음미할 만한 내용이 이제 신고상제인데, 이 책에서 이제 그 왕한석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음도 있고 유음유양, 음도 있고 양도 있어서 새 것과 옛 것이 서로 교체되는 것이 하늘이고 자연이고 해도 되겠죠. 네. 자연이고 유처유변, 처리하기도 하고 변론하기도 해요. 뭐 인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이 뒤에 나오지만 처리하기도 하고 변론하기도 하여 새 것과 옛 것을 서로 교체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인간이다. 뭐 인위이다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를 음양의 어떤 속성으로 파악을 하고 사람은 실제 행동, 이건 뭐예요? 지겠죠. 예. 사람은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요 현상은 신고상제가 인간과 자연이 마찬가지다. 자연의 변화, 사시의 변화. 그렇죠? 예. 곧 이제 여름인가요? 예. 여름이 된다고 그래서 작년 여름하고 똑같지 않죠. 그렇죠? 예.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한 해는 없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전 배우면서 지난 학기 생각하는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낄 수 있겠죠. '아 이 학생이 우리 남편이 우리 선생님이 뭐 눈빛이라든가 언행이 어제 나를 바라보는 눈, 어제 하는 말하고는 다르구나.' 이게 순간적으로는 모르지만 인제 장기적인 흐름이나 틀에서 보면 느껴지는 거죠. 예, 이런 게 인제 안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신구상제라는 걸 보면서 역시 대가들의 그 안목이라는 건 하루 이틀에 정리되고 그것이 인제 작품으로서나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인제 뭐 고대로 올라가면 대표적으로 인제 변법 학자들이 많잖아요. 뭐 한비자가 인제 법가를 집대성하지만 그 선배로서 수많은 학자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인제 상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개혁을 주도한 사람은 어 지속적으로 그 개혁을 성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늘 실패를 하죠. 그러나 오늘날에까지 흐름에서 보면 개혁은 순간적으로 실패하지만 역사적인 대세적인 흐름은 이 우여곡절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도 대세서는 적어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는 확대되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에 옳다라는 게 제 신념입니다. 어 어쨌든 이 신고상제라는 그 용어는 원래 출전이 역전이에요. 역전은 인제 12기라는 뜻이겠죠. 예. 주역 잡괴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혁은 우리가 택화역계도 있잖아요. 예, 주역에. 거고야라. 옛것을 제거하는 게 혁이다. 바꾸력자니까. 정은 뭐냐? 새 것을 취하는 것이다. 솥은 뭐예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음식을 넣어서 조리해서 우리가 새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있고 우리가 용광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쇠 같은 것을 재련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 거고 취신에서 이 신고상제라는 말을 취했다라는 거죠. 왕한석은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뭐 아시겠지만 묘와 연결되는 겁니다. 왕한석은 주역의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파자 나왔네요. 신진대사를 신진대사가 뭘까요? 새 것과 옛 것을 교대로 바꾼다라는 거죠. 신진대사를 자연계와 인류 사이의 보편적인 규칙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어제 애랑 한 시간 정도 오랜만에 진짜 뭐 몇 달 만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진짜 겸허하게 이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반성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직도 내 기준에서 보는 시야들이 많이 고정되어 있구나. 근데 오히려 아들이 저를 충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뭐 맥주 한 잔을 먹으면서 그 분위기가 좋아서 이 받아들인 영향도 있지만 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게 일반화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간직한 걸 보면 역시 신진대사는 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논의되는 뭐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젊은이로 세대 교체라는 요구가 자주 나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다 젊은 정치 초년생들이 이 주도에 간다라고 하는 건 또 무리가 따르죠. 이런 거 우리가 조광조의 개혁이라든가 우리 조선조에 있었던 사화당쟁의 일면을 보더라도 반드시 신진 세력이 오른 것만 또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점을 우리는 좀 귀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조화로운 세대 교체가 우리 정치판에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제가 이런 예들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그 제 개인이나 우리 정치 현실에 결부시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신고상제라는 말을 피상적으로 자칫 통감을 하다 보니까 사마강과 대척점에 있었던 왕한석이라는 사람은 좌천됐는데 이 사람의 그 기본적인 신념은 뭐였나,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가치관이라든가 여러분이 현실을 보는 눈, 대인관계에서 상대를 이해할 때도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런 거를 좀 음 음미하기를 바라는 그 높아심의 선을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그 주관적인 판단이고, 여러분이 뭐 수용하고 안 할 거는 뭐 여러분의 이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마는, 왕한석은 지역의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신진대사를 자연계와 인류 사이의 보편교율로 간주하고 아울러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죠. 역도 도모했다. 모순 법칙을 이용하여 해석하려고, 여자는 뭐 부여하다가 아니라 그냥 해석을 부여하다예요. 직역함인데 해석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음양은 자연계의 자연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대립적인 물질 혹은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건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뭐 사람으로 말하면 남성, 여성이고, 우리가 계절로 말하면 더위는 양이고 추위는 음이고, 아무리 뭐 추위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위 없이 살 수 없죠. 예. 아무리 뭐 나는 더위에 잘 적응한다고 해도 추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늘 그렇죠. 예. 나는 더위가 좋아. 사람의 편견이라는 게 늘 어느 하나에 집착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자연 법칙이나 인간 만사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음. 음은 그 본성이 고요한 속성이고, 물론 뭐 차가움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양은 그 본성이 동적이다. 자연계 가운데에서 음도 있고 양이 있기 때문에 뭐뭐로부터 해도 좋아요. 뭐뭐 때문에 뭐뭐로 말미암아 모순이 발생한다. 이 모순이란 말을 굉장히 여러분은 어렵게 이해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필기하는 것도 모순이죠. 왜? 이 볼펜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제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살아있다는 것도 뭐예요? 제 육체적으로 노쇠하려는 것이 제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음식을 통해서 생기를 보충하는 정반대의 속성이, 이 모순이 대립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음양의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음양모순의 추동 아래에서 구사물, 옛사물은 끊임없이 변화해서 새사물이 된다. 새사물로 변화하여 간다. 가고, 새사물은 또한 뭐로 변해요? 옛사물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저보다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나 후배들에 비하면 이제 옛사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보다 새로운 사물에게 대체된다. 위자와 소자의 피동용법이죠. 변증법이죠. 그렇죠? 예. 우리 변증법에서 뭐 정반합이라는 논리가 그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인류사의 영역에서도 존재한다. 두 가지 활동 방식이. 처리하는 것과 행위라는 것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행의 문제, 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요거는 뭐 다음 어떤 지행론이 굉장히 그
한 2000년 동안 모택동의 그 인식론에 이르기까지 아주 복잡한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냥 요 번역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하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철이이고, 변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가릴 변자잖아요. 사물에 대한 변별, 그러니까 인식이죠. 그러니까 철은 행동이고 변은 인식이다. 사회 영역 가운데는 유처유변, 우리 행동하는 것과 인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한 부단히 이전의 행동이라든가 이전의 인식, 아니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인식이 옛날의 행동과 옛날의 인식을 서로, 두 가지가 서로 교체된다. 서로 뭐 제거한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게 보면 뭐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